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답변드리자면 공평성의 위협으로 인해 인증기관에서는 홍길동 심사원을 A기업의 인증심사원으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Q&A 5편입니다. 시간 잘 가죠? 요즘 들어 심사원 자격과 내부 심사원 자격에 대한 문의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문의 주신 사항도 있었지만 고객이 아닌 분들도 문의 주신 내용이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SO 국제심사원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홍길동입니다. 여기서 홍길동은 예명입니다. ISO 국제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내부 심사가 아닌 ISO 인증심사를 제가 진행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회사의 심사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독립성 위반이 되는 거죠?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마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인증 담당자를 해보셨다면 이분과 같은 의문사항을 가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회사에서 ISO 인증 취득이 필요한데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홍길동님이 알아보세요. 라고 회사 대표님이 지시를 하시면 혹은 경영진이 결정을 해주시면 홍길동님은 담당자니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심사원분들도 계실 텐데 심사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길동님은 ISO 국제심사원 자격 취득 이후 본인의 회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심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독립성 위반일까요? 자, 첫 번째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홍길동님이 심사원 자격을 획득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요. 당연히 홍길동님은 A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시므로 A라는 회사의 심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증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은 인증기관에서 근무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없고요. 인증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심사원이 제 기준에서는 주변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시 사용되는 용어는 독립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공평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해당 현상에 대해 조금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립성이라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물론 통용됩니다. 하지만 공평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해당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평성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다시 첫 번째 답변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답변 드리자면 공평성의 위협으로 인해 인증기관에서는 홍길동 심사원을 A기업의 인증심사원으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 단, 공평성의 위반에 대해 충분한 리스크가 감소된 경우부터는 심사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홍길동님이 A기업에 계속 근무하신다면 리스크의 감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A기업을 그만두신다면 그만두고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리스크가 제거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A기업을 심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홍길동님은 A기업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A기업에 해당하는 심사 코드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가정한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네, 독립성 위반이므로 안 됩니다 라는 답변과 기업표준인증센터의 답변의 차이를 여러분은 느끼셨을까요? 본 영상이 인증을 받는 기업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번창하세요.